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홉스 아저씨가 주권이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첫째는, 획득. 획득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아버지의 말이 이제 그 가정에서 주권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홉스 아저씨가 몇 세기? 17세기. 리 바이어든이 몇 년에? 1651년에 출간이 되죠. 그 17세기에서는 어느 나라? 잉글랜드에서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어떤 주권을 쥐고 있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살릴 수도 있고 정말 막 싸가지 없고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이러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권리, 이게 이제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손자, 손녀의 아들, 딸,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하면서 그 주권이 점점 많은 자손들에게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획득에 의한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적국과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그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하인으로, 종으로 부리는 거죠. 주인님 제발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말씀 잘 들을게요. 정말 앞으로 명령만 내려주세요.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만 주세요. 제가 어떤 말씀이라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진 사람들을 하인으로, 종으로, 그래서 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획득 말고 홉스 아저씨는 또 하나 어떤 방법? 설립에 의한 주권을 설립하게 된 거죠. 뭐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주권이 설립된다라고 보거든요. 요 제도라는 것이 바로 뭐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주권자를 세우고 그 주권자에게 우리가 모든 권리를 부여하자. 그래서 권리를 부여한 사람은 누구죠?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권리를 부여해 주자라고 해서 주권이 설립이 됐다는 거죠. 홉스는 특히 이 설립에 의한 주권, 이게 바로 뭐다? 리 바이어든이다. 설립에 의한 주권에 대해서 홉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계약을 맺죠. 왜? 사람들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왜? 어떤 목적에서 계약을 맺었을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자?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고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가지고 그냥 저 사람 죽이고 만투 하지 말고 우리 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평화, 누구 간의 평화? 서로 우리 상호 간에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외부의 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외부의 적을 우리가 공동으로 방위하자. 외부의 적을 우리가 공동으로 방위하면 우리의 뭘 지키는 거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와 방위, 안전을 지키고자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누가 이런 계약을 맺게 된 거죠? 누가? 바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평화롭게 싶어. 나도 안전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 우리 서로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우리 같이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주권을 가진 사람을 세우자라고 사람들이 뭘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평화롭고 싶어. 우리 다 같이 안전을 유지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속 행사하면 우리 서로 죽이고 우리 다 죽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좀 포기하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주권자를 세우자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어떤 계약? 서로 믿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 어떻게? 마무리된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자를 세워서 주권자에게 우리가 복종하자. 주권자의 말씀을 잘 따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자라고 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이 계약은 바로 믿음으로 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맺은 그런 신의 계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주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요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주권자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주권을 부여할 수도 있죠. 그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죠? 군주, 왕이 되는 거죠. 이 주권자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주권자가 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군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체에게 사람들이 권리를 부여해가지고 이 합의체가 바로 주권을 가진 주권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합의체에는 그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다 그 합의체에 참가할 수 있어. 그 합의체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참가할 수 있으면 이거는 민주적인 합의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합의체에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 이렇게 뭐 선거에 의해서 뽑혔다든지 또는 사람들끼리 어떤 방식을 정해가지고 우리 중에서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합의체를 구성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귀족들로 이루어진 합의체라고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는 군주 한 사람일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다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합의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귀족적인 합의체일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홉스 아저씨가 또 이런 이야기해요.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권자가 딱 권리를 부여받아가지고 주권자가 딱 설립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국가다라고 보는데요. 국가고 이게 코먼웰스, 바이오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때 홉스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다수결을 이야기해요. 다수결. 왜냐하면 나는 이런 군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하는 민주적인 합의체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원하는 사람 다 참여하면 이거는 또 서로 혼란이 막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권리를 다 부여해 주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한 쪽 다수의 사람, 이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한 요 의견,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한 요 의견 쪽으로 이 소수, 그러니까 반대자들, 이 다수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들 있겠죠, 그죠? 다수의 사람들은 야, 한 사람 세우자, 군주. 근데 소수 사람들이 아니다, 나 한 사람 그 군주가 하는 거 싫어. 나는 귀족이 합의체 구성하는 게 좋아. 라고 했다고 하면 이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한 쪽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다면 군주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주권자로 삼자라고 했다면 그 의견을 따라서 결정된다. 무슨 결? 다수결에 의해서. 이때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다수결에 따라가는 동의해야 한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그 군주에게 반대해서 나는 끝까지 나 반대할래. 이러면 요 사람은 국가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무슨 상태?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전쟁 상태에서는 만만투에 의해서 전쟁 상태에서는 이 사람을 뭐 해도 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죽여도 그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죽여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자,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화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주권자를 설립하고 드디어 이게 코먼웰스, 국가,
바이어든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립에 의해서 주권자가 세워졌는데 그 주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권자의 권리, 설립에 의해서 주권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한번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설립에 의해서 주권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지니는지, 그러니까 이 주권자는 누구한테서 권리를 받은 거죠? 사람들. 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한테서 이제 권리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권리를 받았는가? 자, 첫 번째 홉스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게요. 이 주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냐면요. 이 주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준 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요 다수의 사람들이 주권자, 요 주권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인 군주일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이 다 참여하는 민주적인 합의체 또는 그 중에서 뽑아서 선발한 사람들, 귀족들의 합의체일 수도 있죠. 그죠? 요 다수의 사람들이 요 주권자에게 뭐 한다?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복종하게 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권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복종하게 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 다수의 사람들은 주권자에게 복종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주권자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홉스 아저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홉스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신의계약을 맺었죠. 그죠? 자, 신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신의계약을 맺은 주체 누가 누구와 신의계약을 맺은 거죠? 주권자하고 사람들이 맺은 게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서로 야, 우리 좀 평화 이렇게 좀 평화롭게 그다음에 우리 적들이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적들로부터 우리 안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계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물에 대한 권리 좀 포기하고 저 주권자에게 우리 권리를 주자. 그래서 주권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신의 계약의 주체는 누구? 사람들 서로 이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 상호간에 사람들이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그 사람들 상호간에 계약을 맺고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자를 세웠다는 거죠. 누구하고 누가 계약 맺은 것이 아니고 주권자와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너 우리가 권리 주권 넘겨줄 테니까 우리 안전 잘 보호해줘. 안 그럼 너 죽음, 너 폐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상호간에 계약 맺어가지고 주권자에게 권리 양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신의 계약을 맺었는데 홉스 아저씨 어떤 이야기 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로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기 전에 또 다른 그 이전에 어떤 그 이전에 어떤 신의 계약을 맺은 게 있다면 이번에 사람들이 신의 계약 맺어가지고 주권자를 딱 수립하는 순간 그 이전에 맺은 신의 계약은 전부 다 무효. 그 이전에 맺은 신의 계약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한테만 주권자에게만 복종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전만이 아니고 이후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자를 설립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는 한 사람이나 또 사람들의 뭐가 있죠? 사람들의 합의체가 있죠. 그죠? 사람들의 한 사람이나 합의체에 제가 복종할게요. 저 지켜주세요. 라고 누구의 허락 없이 이 신의 계약을 맺어서 주권을
부여해준 요 주권자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주권자가 이 사람 말 들어. 내가 세웠으니까 이 사람 또는 아니 이 합의체 내가 세웠으니까 이 합의체 말 잘 들어 라고 이 사람이나 이 합의체에게 복종해도 된다고 주권자가 뭐 해주지 않았는데,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허락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권자를 세운 이 신의 계약을 맺은 이후에 또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엄청 힘도 센 것 같고 나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모임 너무 좋은데 나 앞으로 저 모임 따라갈래? 라고 합의체에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런 사람이나 합의체에 누구의 허가 없이 주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주권자가 설립된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나 합의체에 복종할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이런 주권자에게만 주권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합의체에 복종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홉스아이 씨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 중에 나 주권자 복종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 복종 못할 것 같아. 왜? 나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 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저 주권자 말보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를래. 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홉스 어느 나라?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는 로마 카톨릭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형성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또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기 군주 이야기보다 왕 이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해라고 하신 그대로 나는 살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 홉스가 아주 존경했던 그 홉스 당시의 임금 누구? 찰스 1세가 1649년에 처형되죠. 이 리바이어든이 홉스가 막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소식을 들은 거죠. 임금님, 주권자를 사람들이 처형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찰스 1세를 1649년에 처형된 찰스 1세를 홉스가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 찰스 1세 전에 또 그 찰스 1세의 아버지 누구? 제임스 1세. 그 제임스 1세를 홉스가 또 엄청 제일 존경하던 임금이었죠. 근데 그 제임스 1세도 영국의 국교회를 아주 강화하고 왕권 신수를 내세우면서 영국 국교회를 중시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이거 뭐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저 제임스 1세 임금의 뜻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래. 라면서 카톨릭 교도들이 그 의사당에다가 폭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홉스가 볼 때는 그런 거 진짜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신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신과의 신의 계약 이것 때문에 나는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의한 행동이고 이거는 부당한 행동이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요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하지 않겠다. 신과의 신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 교도들처럼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카톨릭 교도들처럼 신과 신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나는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홉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과 하나님과 신의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의 계약을 맺게 해주는 중개인이 있다는 거죠. 중개인. 하나님을 대리해주는 그런 중개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주는 그 중개인과 사람이 신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과 신의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인, 하나님의 뜻을 중개해주는 그 중개인과 신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홉스는 그 하나님의 중개인, 그 사람이 바로 누구?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 하나님을 대리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신의 계약을 맺게 해주는 중개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주는 그분이 바로 누구? 그분이 바로 누구? 그분이 주권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주권자에게 복종할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하나님과 신의 계약 맺으려면 하나님의 중개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누구? 주권자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신과의 신의 계약 때문에 주권자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설립인한 주권자의 권리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홉스 아저씨는 신의 계약을 위반하면 그것은 뭐다? 불의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신의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신의 계약을 위반하면 불의한 것이 되는데 자, 여기 홉스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 하게 되느냐면 그러면 주권자의 권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주권자는 요 신의 계약한 것을 주권자는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위반할 수 없다는 거죠. 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의 계약을 위반하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면 주권자는 요 신의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 신의 계약 맺은 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요거 주권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파기할 수 없다. 왜? 그 이유가 뭐다? 그 이유가 신의 계약을 위반하려면 먼저 주권자가 뭐 해야 돼? 신의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신의 계약을 맺어야 신의 계약을 위반도 하고 파기도 할 수 있는데 주권자는 뭐 하지 않았다? 백성들과 뭐 하지 않았어? 백성들과 서로 신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권자는 백성들과 신의 계약을 맺은 뭐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백성들과 신의 계약을 맺지도 않았기 때문에 맺지도 않은 신의 계약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맺지도 않은 신의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 이야기를 하면서 홉스 아저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주권자가 백성들과 신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맺지 않게 됐는가? 요거를 홉스 아저씨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백성들이 있는데 사람들이죠, 그죠?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를 형성하는 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만약에 자 예를 드는 겁니다. if 가정이죠. 요 주권자가 백성들 다수의 백성들 전체 다수 백성들 전체와 자 백성들 전체와 신의 계약을 맺었다. 신의 계약을 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홉스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주권자는 이 백성들 다수 전체와 신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신의 계약을 맺는 주체, 신의 계약을 맺는 주체는 누구일 때? 인격일 때. 인격일 때, 인격만이 계약을 맺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 백성들 다수 전체는 뭐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다. 백성들 다수 전체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도 아니다? 계약의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그 다수 전체, 백성들 다수 전체와 주권자가 계약을 맺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백성들과 신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주권자는 신의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주권자는 신의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파기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권자가 백성들 다수 전체와 신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한 사람 백성들 한 사람 각자와 주권자가 신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당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홉스는 이것도 이 각자와 신의 계약을 맺었다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홉스 아저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한 사람과 혹시 신의 계약을 만에 하나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람들끼리의 신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주권자가 설립이 되면 주권자가 설립이 된 그 순간에 그 이전에 사람들과 맺은 신의 계약은 다 무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 이거 아주 홉스 아저씨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합의해 가지고 권리를 누구에게? 주권자, 군주나 합의체에게 권리를 넘겨줬죠. 그죠? 그래서 주권자가 세워졌어요. 누가 주권자를 세운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 국가에 의해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주권자를 뭐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주권자를 세운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거죠? 계약 맺은 거죠. 그죠? 어떤 계약? 신의 계약 맺었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수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군주를 세우기로 찬성한 사람이나 또 반대한 사람이나 다 동의한 거죠. 나는 사실 민주정이 좋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군주정이 좋다고 하니까 나 군주를 주권자로 세우는데 동의할게 라고 이 주권자를 세우는 것에 동의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요 주권자를 세우고 그 주권자에게 뭘 부여해 준 거죠? 권리를 부여해 줬죠. 이 주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해 줬죠. 어떤 권리? 이제 모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도 좋다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해 가지고 계약에서 주권을 부여해 줬으면 이제 주권자의 모든 행동, 주권자의 모든 판단, 이거는 누구의 행동이 된다? 요거는 바로 나의 행동, 본인의 행동. 왜? 내가 동의해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계약 맺어서
주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주고 그 주권자를 세워서 나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제 그 주권자, 이 주권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이 권리를 넘겨줄 때 사람들의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도 이 주권자가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요 주권자가 다 그 인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 주권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인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 그 행동은 바로 각각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인의 행동이 되고 또 주권자가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그 판단도 누구의 판단? 이 계약에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본인 뭐라고 했죠? 법률적으로 책임이 돌아가는 그 책임의 주체가 본인이죠.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모든 행동과 주권자의 모든 판단은 그 계약에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격과 권리에서 나온 행동이다. 다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다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인격과 권리에 의해서 그 행동과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 본인의 행동이고 본인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뭐 할 수 없다? 본인의 행동,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결국 신의 계약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주권자의 행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그 인격이 한 행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판단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리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본인의 행동이고 다 본인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이 계약을 맺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본인의 행동,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주권자에게 신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사이 씨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당시에 누구를 처형했다고 했죠? 찰스 1세 처형, 그리고 찰스 2세 아버지 제임스 1세 암살.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뭐야 찰스 1세 우리가 넘겨준 주권 가지고 너만 막 배부르게 잘 살고 우리가 넘겨준 그 주권을 함부로 해? 너는 그냥 처형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주권자가 찰스 1세가 신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에게 조건부로 권력을 줬다는 것이다. 자, 야, 너 우리 주권 넘겨줄 테니까 우리 평화와 안전 잘 지켜줘. 라고 주권자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 앞으로 우리 백성들 잘 안 돌봐주고 너 함부로 하면 너 처형, 너 교체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권력이 아니다. 요거는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군주가, 주권자가 어떤 권한을 지녀야 된다? 절대적인 권력을 지닐 때만이 뭘 없애고 뭘 하지 못하게 하고 만만투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평화의 상태로 그리고 안전의 상태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부 권력, 야, 제임스 1세, 찰스 1세, 우리가, 너에게
저기 주권 줬잖아. 그러니까 너 함부로 그렇게 막 너와 너 가족들의 그런 배만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 함부로 괴롭히고 이러면 너에게 넘겨준 주권 다시 빼앗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권력에 불과하다? 조건부 권력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조건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주권자는 뭐 할 수 없다? 만만투를 해결할 수 없다.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할 수 없다? 평화와 안전의 상태로 백성들을 가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준 권력은 주권자 너 잘못하면 권력 다시 빼앗을 거야? 너 교체할 거야? 이런 조건부 권력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주권자님 저희들이 잘 복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권자님께 복종할 그런 의무를 잘 지킬게요. 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부여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그 절대적인 권력에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권력인 군주와 합의체에게 항상 우리는 복종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권자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의무를 누가 진다? 만인 상호간에 지더라. 만인 상호간에. 야, 우리 앞으로 주권자 이렇게 권리 넘겨주고 그 주권자에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종을 다하자라고 만인 상호간에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그 계약을 맺은 것은 서로서로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무를 다하겠다. 의무를 지키겠다. 절대적인 권력을 주권자에게 주고 그 주권자에게 복종하기로 만인 상호간의 의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의 권리를 홉사이 씨가 이야기했고요. 자, 요거 지우고 세 번째 권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세 번째입니다. 국가가 설립될 때, 주권자가 설립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뭐 한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죠. 그죠? 동의를 해가지고 국가를 설립하고 주권자를 설립했죠. 그죠? 주권자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다수의 사람들은 군주정이 좋아. 그런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나는 민주정이 좋아. 나는 귀족정이 좋아. 라고 이 주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군주정에 반대해. 나는 한 사람에게 주권 다 넘겨주는 주권을 부여하는 거 나는 싫어.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반대한 사람들, 요 사람들에 대해서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사람들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면, 요 집회는 무슨 집회? 뭘 세우는? 주권자를 설립하는, 국가를 설립하는 그런 집회에, 야, 우리끼리 있다가, 우리끼리 만만토하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 만물에 대한 권리 좀 포기하고, 우리 주권자 세워가지고, 국가 세워가지고, 그 주권자와 국가로부터, 주권자로부터 우리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자라고 하는 그 집회에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참석했다면 이 사람은 묵시적으로 신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신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신의 계약에 참가해가지고 나는 내가 혹시 민주정을 원해도 다수가 군주정을 원하면 나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 군주의 명령에 나는 복종하겠다라고 묵시적으로 신의 계약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반대자들도 다수가 한 결정, 군주를 세워서 그 군주에게 복종하기로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항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만약에 이렇게 거부나 항의를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거부나 항의를 한다면 이 사람은 신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이 사람은 신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왜? 벌써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신의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맺은 그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 군주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신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람은 다시 국가가 없는 무슨 상태로? 전쟁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 만만투.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투쟁하는 그 상태에서는 남을 죽여도 요 사람, 이 전쟁 상태에 있는 요 사람, 이 반대자, 신의 계약을 파기하고 거부하고 항의하는 요 사람을 살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항의하는 요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무슨 행동이 아니다? 이거는 부당한 행동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불의한 행동이 아니다. 정당하다. 왜? 자연 상태는 만만투. 만인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하고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해해도 이거는 무슨 상태가 아니다? 부당한 상태 아니고 불법 아니고 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 사람도 복종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자,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권리는요. 자, 주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줬죠, 그죠?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요 주권자 행동은 바로 누구의 행동이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이고 이 주권자의 판단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본인의 판단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각자 본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찰스 1세에 대해서 또 제임스 1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저 찰스 1세 선 넘네, 오버하네, 뭐야, 저거 우리 권리를 막 침해하네. 우리가 주권 넘겨준 거는 우리 권리 잘 보호해 달라고 주권 줬는데 막 선을 넘어가지고 우리 권리를 막 침해하네. 라고 그래서 찰스 1세 너 이리 와. 너 선 넘었지? 너 우리 권리 침해했지? 처형. 이렇게 해서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홉스타이시가 볼 때 주권자의 그 행동은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찰스 1세 행동은 사실은 우리 잉글랜드 사람들 각자 본인이 한 행동이었다. 왜 백성들 본인이 한 행동을 가지고 왜 찰스 1세를 막 불의하다고 찰스 1세 정말 이 불의한 놈 너 죽어 라고 찰스 1세를 비난하느냐? 왜 제임스 1세가 백성들 권리 침해했다고 그 제임스 1세를
귀족들이 암살하느냐? 암살했거든요. 1625년에. 그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주권자는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불의를 저지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주권자를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주권자의 모든 행동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주권자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다 가지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권자. 그리고 그 주권자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더라. 그 대표하는 주권자의 행동과 판단, 그것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 임금이 우리 권리 침해해서 저 임금 죽여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이 불의를 저질러서 저 나쁜 임금, 이렇게 임금님을 비난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임금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 비난하면 안 돼. 임금님한테 권리 침해했다고 하면 안 돼. 이것이 홉사이 씨 입장입니다. 자, 홉사이 씨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고난의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 누가 누구한테 고난을 위임한 거죠? 홉사이 씨가 볼 때 백성들이 우리 평화 지켜달라고 고난을, 우리 만물에 대한 권리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주권자에게 위임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주권자에게 뭘? 고난을 어떻게 했다? 위임했다는 거죠. 근데 홉사이 씨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서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그 선생님들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시는 식당의 이제 조리사님들, 그 조리사님들한테 맛있는 밥을 해 주실 것을 고난을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교장 선생님이 그 식당 조리사님들한테 고난을 위임했죠. 그런데 식당 집사님들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해야 되겠다. 짜장면을,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오늘도 짜장면, 내일도 짜장면, 모레도 짜장면만 계속 하셨어. 근데 우리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정말 조리사님들께서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시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짜장면만 준비하셨어. 그러면 그게 고난을 위임해 준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리사님들이 그렇게 짜장면 계속 만들었다? 그거는 고난을 위임해 준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권리 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자, 백성들이 주권자에게 고난을 위임했죠. 그죠? 고난을 위임했기 때문에 요 고난을 위임해 준 백성들에게 권리 침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고난을 위임해 준 사람에게 권리 침해는 할 수 없다. 집에 만약에 이제 아빠 엄마가 계시고 언니한테 동생을 약간 이제 좀 잘 돌봐줄 그런 고난을 위임했어요.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언니가 고난을 위임해준 아빠 엄마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홉스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급 회장에게 고난을 위임해줬어. 그런데 그 학급 회장이
담임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홉스의 입장.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은 고난을 위임해 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들의 고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위임해 준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자, 주권자가 공평하지 않게, 그 주권자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주고, 또 주권자의 가족들한테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공평하지 않게 불공평한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왜? 주권자도 누구니까? 주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불공평한 일이 의롭지 않은 불의한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요 불공평한 행동이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왜 권리 침해가 아니다? 비록 불공평한 행위를 했어도 그 주권자 행동은 누구의 행동?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그리고 백성들은 고난을 주권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주권자가 위임해준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게 설립에 대한 주권자의 권리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는 아까 네 번째 권리하고 같은 건데요. 그 주권자의 모든 행동, 주권자의 모든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라고 했죠? 백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모든 행동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본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49년 누구? 찰스 1세의 처형. 찰스 1세 이놈!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넘겨준 권한을 남용하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의 권리 침해 이런 나쁜 놈 너는 처형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백성들 각자가 한 행동을 가지고 이 주권자를 처형한 것이다. 백성들 각자가 한 행동을 가지고 자신이 한 행동을 가지고 남을 처형한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처벌도 처벌 중에 주권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은 없다. 왜? 주권자의 모든 행동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타인을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1세 암살, 찰스 1세 처형 이거는 백성들이 자신이 한 행동을 가지고 타인을 처벌하고 타인을 처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당한 행동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주권자를 처형하고 주권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게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다섯 번째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6번째 볼까요? 6번째는요. 홉스타 씨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주권자에게 주권을 넘겨준 목적이 뭐였죠? 평화와 안전을 방위해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죠. 목적. 평화와 그리고 안전, 방위라고 하는 이 목적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평화와 안전을 잘 보장해 줄 그 권리, 즉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권자에게 있는 거죠. 주권자에게는 평화와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 백성들의 평화와 방위라는 그런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도 있다?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수단에 관한 권리도 주권자가 가지고 있다. 이 수단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목적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권리도 가지는 것이다. 누가? 주권자가. 그러면 이 평화와 안전을 이룰 수 있는 이 수단, 이 수단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수단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화와 안전,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이루려면 이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평화로운 행동, 서로 화합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평화와 화합의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행동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사상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 사상을 홉스 아저씨는 다른 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그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학설, 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학설. 그래서 사상과 의견, 학설, 이것을 홉스 아저씨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상과 의견, 학설이 평화와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사상이나 의견, 학설이 평화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게 된다? 평화와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전쟁에 빠지게 되고 서로 내분에 빠지게 되고 서로 내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상, 의견, 학설, 이것을 뭐 해라? 이것을 규제해라. 사상을 규제해가지고 서로 전쟁하지 않게 서로 평화로 가도록 해라. 의견을 규제하고 학설을 규제해가지고 평화의 방향으로 의견이나 학설이 가도록 해라.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뭐와도 진리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홉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진리를 존중해야지. 사상을 막 규제하고 의견을 규제하고 이건 옳지 않은 학설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상을 규제해서는 안 돼. 진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홉스 아저씨는 어떻게 보느냐면 평화에 도움이 되는 그 이론이 진리이지, 평화에 반대가 되고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사람들을 전쟁하게 하고 사람들을 투쟁하게 하는 그 이론, 그 학설, 그 사상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의견, 학설을 규제해가지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것은 진리와 모순된 것이 아니다. 평화로운 사상, 평화를 돕는 의견, 평화를 돕는 학설, 이것은 뭐와? 이것은 자연법. 이것은 자연법과
부합한다. 왜? 자연법은 뭘 추구해라? 평화를 추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사상을 잘 규제해서 평화로운 사상으로 의견과 학설을 규제해서 평화로운 의견과 학설로 가게 하는 것은 자연법에 잘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즉 사상을 규제하고 의견을 규제하고 학설을 규제하는 것이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사상을 잘 규제하고 책도 검열하고 출판하는 것, 또 사람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평화에 도움이 되는 책을 쓰게 하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말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주권자의 6번째 권리입니다. 해도 돼?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 7번째인데요. 7번째는 이 주권자가 백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료 백성들이 간섭하는 거, 그 간섭을 받지 않고 백성들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재산, 백성들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료 백성들이 간섭하지 않고 백성들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백성들 각자가 동료 백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재산은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전권,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가진다? 주권자가 가진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백성들 각자가 동료 백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거, 뭐 춤을 춘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 동료 백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권리? 전부 다 전권을 가지는 것이 누구? 주권자다. 요 규칙을, 즉 백성들 각자가 동료 백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재산에 관한 규칙,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규칙, 요것을 뭐라고 한다? 요것을 소유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 소유, 이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재산, 그 동료 백성들이 너희들 간섭하면 안 돼. 이거는 내 소유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재산이야. 내가 달리기 하는 거, 내가 조깅하는 거, 이거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유야. 이거는 너희들이 우리 동료 백성들, 당신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이야. 이거는 내 자유야. 이거는 내 소유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유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지닌다? 주권자가 지닌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홉스아 씨가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요. 이 소유권을 정한 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규칙. 이 규칙, 요 규칙이 바로 법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국가에서 세운 법, 코먼웰스가 세운 법. 무슨 법? 이게 시민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시민법입니다. Civil Laws. 시민 권력,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코먼웰스라고 하는 시민 권력이 만든 법, 시빌 로우즈가 바로 시민법인데요. 이 시민법이 바로 소유권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거는 내 소유, 이거는 네 소유. 내 것과 너의 것에 관한 규칙이라는 거죠. 오, 내가 내 것을 누리는 것. 근데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이건 악이죠. 내 것을 누리는 것은 선이죠. 선과 악에 관한 규칙. 이게 시민법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야, 그건 악한 행동이잖아. 남의 물건 가져오는 거, 네 소유도 아닌데 가져오는 거, 이거는 너 악한 행동이잖아. 야, 잠자는 건 너 자유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소유에서 잠자는 거, 이거는 악한 행동이잖아. 이렇게 규칙을 정한 것, 이게 시민법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 거, 이거는 법에서 허락한 내 소유야. 이거는 합법적인 거야. 하지만 남의 집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내가 가져오는 거,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닌 걸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야. 합법과 불법에 관한 규칙. 그래서 시민법은 소유권에 관한 규칙인데 나의 것, 너의 것, 선한 행동, 악한 행동, 합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동, 이런 것에 관한 규칙이 다 어디에? 시민법에 담겨 있더라. 그 시민법을 제정하는 권한, 입법의 권한, 누가 가진다? 전권을 주권자가 가지더라. 그래서 주권자는 입법의 권한을 가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홉스가 보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셋돌 하나 해줄래? 자, 설립한 주권자의 권리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우리 7번째는 무슨 권이었죠? 입법권이었죠. 그죠? 시민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시민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는 존재가 누구? 주권자. 근데 8번째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분쟁. 어떤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법을, 야, 너 너 법을 위반했어. 응? 우리 시민 권력이 세운 법을 위반했어. 아니야, 나 법 위반한 거 아니야. 그거, 잠깐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지. 내가 때리려고 한 거 아니야. 시민법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시민법 말고 자연이 준 법. 무슨 법? 자연법에 관해서 또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야, 너 그거 지금 평화를 추구해라고 했는데 너 지금 서로 분쟁을 추구해? 자연법이 너 공평이라고 했는데 너 그거 지금 불공평한 행동이잖아. 너 아들한테만 지금 잘해주는 너 아들한테만 지금 특권을 주는 이건 너 불공평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잖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공직에 그렇게 좋은 그 판결을 얻게 해준 것이지 내가 특권을 준 거 아니야. 자연법에 관한 분쟁, 그리고 어떤 사실. 야, 네가 어제 이 사람 죽였잖아. 아니야, 나는 그냥 죽어 있는 거 가서 돌봐주려고 했을 뿐이야. 사실에 관한 분쟁.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신문 해야 되겠죠.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이 분쟁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배상해줘. 라고 결정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평화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권자가 분쟁을 해결해주는 이거 무슨 권리? 이거를 사법권이라고 하죠. 아까 7번째 주권자의 권리는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었고 8번째 주권자의 권리는 사법권을 가지는 겁니다. 사법권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줘가지고 그 분쟁을 넘어 평화의 상태로 가게 하는 것. 만약에 주권자에게 사법권이 없어. 그래서 분쟁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만에 하나 분쟁이 해결이 안 돼. 왜? 주권자에게 뭐가 없어가지고? 사법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분쟁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자연 상태에서도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무슨 상태에서도 국가를 이루는 상태에서도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다는 거죠. 이 욕구는 언제나 있는 욕구. 어떤 욕구? 이 욕구는 자연적인.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 좀 살아야 되겠는데, 나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욕구. 그리고 이 욕구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려고 하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는 필연적인 욕구.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살아있기 때문에. 너 왜 너를 그렇게 보존하려고 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필연적인 욕구가 자기 보존의 욕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분쟁이 해결이 안 돼. 주권자가 사법권이 없어. 분쟁을 해결해 줄 그런 존재가 없어. 그러면 이 자기 보존의 욕구에 의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전쟁 상태에서 가졌던 나 스스로를 내가 지키는 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어디다 준? 주권자에게 주었던 권리, 국가에 맡겼던 권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 내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나를 지키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하고 저 사람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만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시 무슨 상태? 만만투라고 하는 무슨 상태로? 전쟁 상태로 가게 된다. 이 전쟁 상태는 국가를 설립한 목적인 평화의 보존, 국가를 통한 안전의 보장, 국가를 통한 방위의 보장이라고 하는 국가를 설립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뭘 가지고? 사법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줘서 사람들을 어디로? 평화의 상태로 가게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무슨 상태로? 전쟁 상태로 간다. 왜?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권리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권자의 사법권,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8번째 권리입니다.